안녕하세요.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 남자 김상준입니다. 네, 와, 지금 멋지다. 뜬금없이 술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상준 씨, 올해 나이 44시고요.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데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제 과거에 알코올 중독을 좀 알았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고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계시다면은 함께 제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지원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 목소리도 너무 건강하고 맑으시고 네. 지금은. 네네.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뭐 이렇게 치료를 받게 치유가 된 것은 알코올 중독인 걸 안 거는 한 6, 7년 전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술을 끊은 거는 이제 4년 전에 완전히 끊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술을 심하게 마시던 이제 과하게 마시던 그 한 7, 8년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과하게 마시는 건 얼마큼 먹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주일에 며칠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양을 마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뭐 다 중독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이제 계기가 생겨가지고 장기간 술에 많이 마시고 그렇게 다 보면은 이제 중독에 걸리는데 사람에 따라 틀리는데 자기의 일상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지각이 잦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하고 회사에 출근을 안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요? 그 소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병 정도를 하루에 그냥 많이 마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는 못 마셔요. 체력이 약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아침에도 먹어요? 병이 깊어질 때는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마셔야만. 매 시간마다. 알코올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중독. 알코올이 떨어지면은 그건 알코올 기운이 늘 몸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중독입니다. 참, 어제도 달린 저로서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어제도 여기도 중독? 여기도 제가 중독?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참 명언이 있는데, 이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말 이게 과하게 술을 마시다 보면. 여기도 근데- 중독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중독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매일 술을 안 마시고 가끔 마시는데 만취가 되는 것도 일종의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자기 통제가 안 되도록 과음하는 거. 보통 중독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중독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일상의 모든 일들이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어떠한 자기 일을 할 때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그 뭐 사건이나 사고 같은 거 뒤에는 항상 술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술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 그래요. 나는 요즘 술을 좀 배워보려고 그러는데. 뒤늦게 왜 그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아니, 조금 뭐 맛있지 않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몇 달 정도만 끊어보고 싶은데 이게 통제가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되면 약간 저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 열흘 정도 안 마셔본다.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아침부터 눈을 떠서 술을- 시간대별로 술을 먹고 늘 몸속에 알코올 기운이 있어야 되는 분이 이제 끊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그냥 좀 자세하게 본인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셔도 내가 언제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알게 됐고 인정을 하게 됐고 어떻게 끊었는지. 어떻게 끊었는지요. 예. 일단 제가 조그맣게 이제 사무실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야 너 술 문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지적이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제 제 집사람이겠죠. 부인. 예, 제 아내가 당신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라든가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 당시 때는 굉장히 화를 냈죠 제가. 어이씨. 내가 중독이란 말이야. 지금 좀 인정하기 싫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조금 술이 좀 과하다 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심해지고 나도 모르게 아침부터 해장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과 정신이 모든 게 다 망가지고 걸을 힘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정도까지요. 그 정도. 이제 이게 아니구나, 사는 거는. 그때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단주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음. 단주하는 모임에 예, 나가서 예. 저랑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바로 중독이구나. 내가 이게 병이구나. 이걸 모르고 나는 왜 혼자 고통스러워했을까? 왜 혼자 아프고 혼자 힘들어했을까? 뭐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단주하는 그 모임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제가 대화하면서 대화하고 술도 제 끊고 간접 경험도 하고 듣고 제 경험도 하고 하면서 술 끊은 거죠, 그러니까요. 한 잔도 안 됩니다. 저희는 한 방울도. 한 방울도 이미 중독이 4년 되면. 됐다고요. 자, 근데 4년 된 것도 중요하지만 딱 그냥 오늘부터 끊겠다 하고서 안 마실 때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죠? 오늘부터는 내가 안 마시겠다 해놓고서 오늘 지나갈 때까지 그 얼마나 술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꼭 누가 억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세상에 이제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예. 맞아. 없고 술을 마시는 것보다 안 마시는 게 더 힘들 초창기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마시면 일단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집에 가면 뭐 예를 들어 행패 부리고 뭐 어린아들 그게 본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술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럼 뭐 물건 부시고 막 그러고 방치해도 뭐 안 돼. 그런 사람들 술 마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도 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마시면은 다시 원상태로 가죠. 그게 불과 뭐 한 이틀만 마셔도 저같이 한 4년씩 단주를 했다가도요. 네. 우리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 10년을 자전거를 안 타요. 어릴 때 배우고. 네네. 10년 뒤에 자전거를 타면은 금방 탈 수 있죠. 네네. 배울 때는 좀 힘들어도 술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손을 대고 다시 입을 대면은 원래대로 나쁜 상태까지 가는 데는 불과 하루 이틀이면 순식간에. 멋진 말인데요. 그렇죠. 담배도 그렇다잖아요. 10년 끊다가 한 개비 피는 순간부터 더 많이 피게 된다. 더 많이 담배도 말짱 그렇고요. 네, 들어오네요. 담배는 모르겠는데 말짱도로 뭐 그냥. 술은 그러니까 아예 한 방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년을 지금 끊고 있는데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은 전혀 잘 이겨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포기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게 이제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이제 아직 40대 중반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술을 한참 마실 때가 30대 후반이었던 거예요. 한참 사회생활 하실 때 더 늦기 전에 잘 위기가 찾아왔고 잘 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0대 후반이라든가 이러면은 체력 자체가 못 배겨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인생까지 다 더 이렇게 많이 허비를 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요, 지금 세 분 다행이신 앉아 것 있잖아요. 지금 김상준 씨 얼굴 피부 색깔이 제일 반짝거리고 완전히 광 피부 같아요. 아예 지금. 술을 안 마시는 술을 안 마시는 왜 요즘 왜 무슨 광 화장품 뭐 있지? 그거 바른 거 윤기가 같아요. 나시는 이건 감사합니다. 피부 되게 좋아요. 자, 네. 저도 술을 마시고 있고 이재익 PD도 술을 잘 그러니까요. 마시는데 우리가 우리 애는 그래 주변에서 집에서도 그게 매일 술이야 그러다 중독되겠다. 중독은 아니지. 계속 나오죠. 내가 무슨 중독이야. 중독은 싫어해. 진짜 인정하고 싶어. 무슨 나보다 더 많이 마신 사람도 많거든.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얘기예요. 많거든. 아니 김승현 씨 몰라 김승현 씨 나보다 더 많이 마신다고? 내가 중독이면 이재익은 지금 병원에 입원했겠다. 이런 식으로 남을 계속 그러니까요. 끌어들이는 게 맞아요. 그만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직 그런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위에서 술 문제가 있다고 권유를 하고 하면은 그냥 겸허하게 한번 받아들여라.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은 어떨까. 내가 술 때문에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어떠한 사고를 쳤고 꼭 뭐 운전하다가 면허 취소되면 술 탓하잖아요. 뭐 사회 탓.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꼭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술만 마시면 운행들을 잡으려고 그랬으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일단 병의 초기 주위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전문의랑 한번 상담해 보시든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치면은 단주 네. 모임 뭐 이 정도만 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죠. 혼자서 될 수 있다면은 이게 그렇죠. 병이라고 하지 않죠. 네. 그 인정하는 것까지가 힘들구나.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그럼 여기서 누굴 보겠어요 지금? 뭐 우리가 뭐 한두 번 마셔봤어? 아 근데 진짜 슬픈 사실은 지금 단주 모임이 인터넷에만 쳐도 많다 그러는데
단지 모임이 100개가 있다면 우리 대학에 있는 동아리 중에 90%는 술 마시는 동아리거든요. 단지 모임이 100개가 있으면은 술을 술 마시는 마시는 거는 모임은 1000개가 1000개?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좀 씁쓸하네요, 정말. 예. 그래, 예. 하여튼 다 인정하기까지가. 인정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네, 네. 4년 동안 지금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아서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셨는데 잘 지금 까먹어요. 네. 뭐 지금 뭐 세상이 달리 보이겠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루하루에 충실하고 네. 하루하루 보람되고 소중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네. 예. 술을 그렇게 마시던 김상준 씨가 술을 끊은 지 4년 됐습니다. 지금 멘트 들으셨죠? 교과서적인 남편으로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분도 존재했습니다. 사돈 낱말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비 온다는데 어떻게 한 잔?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네, 자. 미친놈이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로 신경이 곤두서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양치를 하고 집 앞 편의점으로 뛰어가 허겁지겁 캔맥주 3개를 사들고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차 문을 잠그고 단숨에 맥주 한 캔을 다 비우고서야 조금씩 신경이 가라앉고 안정을 되찾습니다. 두 번째 캔을 비우면서 지난밤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또 착한 아내에게 행패를 부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캔을 다 비우면서 이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도 잠시 어김없이 점심을 먹으며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세상 원망과 신세 한탄을 곁들여 본격적인 폭음에 들어갑니다. 집에 어떻게 왔는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아침이 되면 또 술을 얻기 위해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불과 4년 전까지 반복되던 저의 아침 일상입니다. 저는 30이 안 된 나이에 제법 탄탄한 회사를 꾸려가던 성실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회사가 무너져 버렸고 그때부터 전 본격적으로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제 정신과 육체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그토록 다정했던 친구도 동료도 떠나고 남은 건 가족들의 원망과 빚, 독촉, 전화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그때 천사 같은 제 아내가 단주 모임을 소개해 주더군요. 외국 영화에도 가끔씩 등장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담을 나누고 병을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술 없이는 단 몇 시간도 견디지 못했던 제가 4년째 술을 한 방울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떠났던 친구들과 동료들이 다시 제 곁에 돌아왔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말 대신 은행 우량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다시 제 일을 갖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냅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저녁이면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5월 17일 오늘이 당신 생일이네요. 못난 남편의 상수적인 인사로 시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요즘 당신 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신혼 초부터 매일같이 술만 마셨던 남편 때문에 웃을 줄 모르는 여자가 됐던 당신. 이제 힘든 시간도 끝이 나고 웃음소리 가득한 가족이 됐지만 이따금 당신의 얼굴을 스치는 어두운 그림자를 봅니다. 여자로서 가장 축복받고 행복해야 할 시기에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던 착한 여인의 원망, 분노, 그리고 슬픔,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노라면 내 가슴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그 상처가 아물까요? 나는 어떻게 당신에게 보상해야 할까요?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바르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곁에 남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노래 나가죠? 김정수의 당신, 당신께 바칩니다. 이쁘다.